안녕하세요. 더 팰리스 부동산입니다. 3월 13일부터 주택 자금 조달 계획서에 대한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양식 변경은 물론이고 제출 대상 및 내용까지 변화된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발생하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 신고를 합니다. 즉 부동산을 구입한 자금을 증명하는 것이 자금 조달 계획서입니다. 개정안은 3월 13일부터 바로 시행하게 되며 시행일 이후에 체결되는 거래 계약금부터 적용이 됩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 양식입니다. 기존 양식에서 조금 바뀐 것이 있고요. 양식 부분에서 변경된 부분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신고 항목 구체화 및 항목이 추가되었고요. 세 번째로 증빙 자료 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투기과열 지구를 대상으로만 계획서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투기과열 지구 조정 대상 지역에서 3억 원 이상 주택, 비규제 지역에서는 6억 원 이상 주택으로까지 제출 대상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실제로 3억 원 이상의 주택 거래 시 계획서 제출이 필요한 지역이 31곳에서 45곳까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첨부 서류 부분을 보시면 증빙 자료가 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소명 자료가 있을 때만, 소명 요구가 있을 때만 증빙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이제는 투기과열 지구에서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자금 조달 계획서 항목별로 객관적인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만약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도 500만 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증빙 자료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필요한 증빙 자료 종류를 제가 국토부 자료를 참고해서 자료를 올려봤습니다. 자기자금 부분과 차입금 등으로 나눠볼 수 있고요. 거기에 해당하는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조달 계획서의 모든 항목에 대해서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아니고요. 매수인이 실제로 기재한 항목별 증빙 서류만 제출하면 되십니다. 그리고 기재하지 않은 항목에 대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 예시사항을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가 투기과열 지구 내 10억 원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금융기간 예금액 3억, 주택담보대출 3억, 부동산 처분대금 4억 원으로 자금을 조달할 경우에 자금 조달 계획을 작성해 봤습니다. 이때 필요한 증빙 자료는 예금 잔액 증명서, 금융거래 확인서, 부동산 매매 계약서 총 3개 서류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로 증여나 주식 매각 대금이 있을 때는 어떻게 자금 조달 계획을 작성하는지 한번 예시사항을 보겠습니다. B라는 사람이 투기과열 지구 내 11억 원의 주택을 구입하면서요. 금융기간 4억, 주식 매각대금 1억, 증여 3억, 주택담보대출 2억, 회사 지원자금 1억 이렇게 해서 자금을 조달할 계획인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신고 시 제출하는 증빙 자료로는 예금 잔액증명서, 주식 거래 내역서, 그 다음에 증여세 신고서 3개 서류가 제출하시면 되고요. 네 번째 금융거래 확인서, 회사 지원 자금 대출 확인서는 대출 실행 후에 소명 요구 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럼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은 누가 해야 되는지 중개 계약인 경우와 직거래 계약인 경우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개 계약인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해서 부동산 매매 계약을 했다면 해당 공인중개사가 자료 제출을 담당하게 됩니다. 공인중개사는 실거래 신고서를 제출할 때 조달 계획서와 기타 첨부 서류를 함께 제출하시면 되고요.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직접 거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실거래 신고서와 함께 자금 조달 계획서 및 증빙 자료를 직접 신고해야 됩니다. 부득이한 경우가 있다면 대리인을 통해 대리 제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를 쓸 때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개정 이후에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는 증여를 받았을 경우 누구로부터 얼마를 받았는지
현금과 기타 자산의 구성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조달 자금의 지급 방식은 어떤 유형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만약 허위 기재 적발 시에는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와 세무조사 대상이 된다고 하니 꼼꼼하게 잘 작성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 외의 사항도 있는데요. 경매나 공매의 경우에는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은 실거래 등록 대상이기 때문에 법률에 의한 내각 절차인 경매나 공매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금 조달 계획서나 부동산 실거래 신고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강화되는 자금 조달 계획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칫 바뀐 규정을 못 지켜서 과태료를 물거나 적발되는 실수가 없도록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